주제는 명령 프롬프트 애저 CLI 2.0은 과연 코딩일까라는 걸로 해가지고서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CLI 명령 프롬프트. 이거 저번에 또 명령 프롬프트 보여드리려 하는데 여기는 지금 우분투 환경이라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시 그런 터미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애저 CLI 2.0 명령 프롬프트 이게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두 번째 발표하는 게 난게요. 첫 번째 지금 발표 보시면은 뭐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든가 그런 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서 그게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발표가 있는가를 한번 연상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지금 MS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긴장하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꼭 애저라고 해가지고 애저 이야기만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어쨌든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하면서 저는 오픈소스에서 클라우드가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 거를 덕분에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과 같이 겸해가지고서 좀 이제 오픈소스와 관련된 시각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요즘에 정말 죄송한데 너무 바빠가지고요. 마침 월요일날 이 책을 쓰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볍게 뭐 저녁을 먹고 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림으로 배우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API 구조라고 해가지고서요. 애저에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픈스택과 아마존 AWS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상당히 재밌는 책이에요. 보통 이제 클라우드 하면은 배워본 책이 뭐 AWS 뭐 101, 아까 뭐 100부터 500까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101 하면 이제 보통 처음 코스 대학내에서 처음 코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WS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뭐 VM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서비스는 5분만 배포하는 방법,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막 외국에서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요, AWS, 아마존에서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설정하려면 다 API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API가 이제 어떤 점에서 설계가 되었는지를 이제 AWS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쓴 책인데 오픈스택에서도 이제 API를 이렇게 막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있는 거는 첫 번째, 클라우드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사용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API를 알면서 사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알려주는 좋은 책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존 많은 책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특히 클라우드면 애저는 애저, 뭐 AWS는 AWS, 오픈스는 오픈스택. 그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있어가지고서 아마 참고용은 괜찮을 것 같고요.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저기 역자분께서 오픈스택 커뮤니티에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물어보셔가지고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서 베타 리딩을 제가 미리 읽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PT를 잘 준비하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일부 그림은 양해를 구하고서 아예 그냥 대놓고 이용을 해왔습니다. 책은 협찬? 네? 책은 협찬을 받으면 좋은데 이 행사는 아니고 오픈스택 다른 행사에서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사실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지금 뭐 여기 오시는 분께서 요즘 세상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정의, 언제 어디서나 뭐 필요한 IP 자원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정의에 대해서 10분, 20분 얘기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세상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요, 원하는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과 함께, 그럼 원하는 때만 잘 써서 되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핫스팟이라고 해가지고 확 늘렸다가 확 줄였다가 그렇게 해서 쓰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누가 많이 쓰고 누가 안 쓰고 잘 배분해가지고 활용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 왜냐면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서버나 그런 게 놀고 있는 거 있으면은 안 놀도록 그렇게 서비스하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해가지고서요, 결국은 둘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었고,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뭐 이런 그림이 많았었어요. 자원을 과해서 프로비저닝을 하면은, 자원을 과해서 배포하면은 실제 서비스 사용료가 얼마 안 되는데 자원이 낭비고, 그렇다고 자원을 적게 하자니 이런 상황일 때 대비를 할 수가 없고,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원을 늘려가지고서 줄였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사용성에 맞게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의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큰
어떤 장점을 해가지고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클라우드 가상화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전에는 인프라 단어지가 조금 약간 내려오려고 해요. 인프라에서 보면 이전에는 서버 위치, 서버 장비, 구입 비용, 뭐 수명, 전기세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서 뭐 랩도 설치하고 뭐 큰 장비 설치하고 뭐 네트워크 어떻게 배포하고 스위치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걸 다 신경 써야 되는데요. 요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서버 가상화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트워크 가상화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자원이 있으면은 여기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통신이 되지 않게 그렇게 딱 오고 여기서 가상머신도 만들어서 서로 IP 줘가지고 저희가 다른 IP 대역에서 통신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비스 유형이 있다는 부분이 또 중요한 의미인데 뭐 다시는 이아스, 파스, 사스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애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이한데 이아스와 파스와 사스 세 가지가 다 걸쳐 있어요. 물론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애저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요. 실제로 애저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뭐 인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오피스 365와 또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테이지라고 해서 이제 제가 커뮤니티 활동하는 쪽 같은 경우는요, 인프라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오픈소스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아마존 AWS 같은 경우는 파스를 아예 안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애저나 다른 구글 앱 엔진이나 IBM 블루믹스 세 가지와 비교했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파스를 덜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아마존 AWS 뭐 서밋 가서 하면은 뭐 머신러닝 그런 거 다 고려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역사는 실제로 사용됐던 그런 측면 좀 부족하다 할 수 있고요. IBM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파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특히 왓슨 그런 거 보면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그렇게 해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IBM 같은 경우도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 실제로 IBM 왓슨이나 그런 거 서비스를 할 때는요, 가상머신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상머신 생성할 때는 결국은 IBM 블루믹스에서 가상머신을 생성해서 쓰시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IBM은 역시 이아스와 파스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애저 같은 경우는 이아스, 파스, 사스 형까지 걸쳐가지고서 다 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랬습니다. 참 대단한 회사 같아요. 다 하려고 하고 근데 다 1위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쪽과 관련된 쪽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이 설명이 결국 API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프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보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서버 하나만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아까 같은 경우에 주연님께서 데모한 거 보시면 뭐 방화벽, 시큐리티 구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인바운드 포트 추가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보면은 여기 네트워크 장비가 있으면은 이 네트워크 장비 콘솔로 접근해가지고서 방화벽 포트 열어주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의 모든 인프라들이 다 웹에서 이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뀌게 됐고요. 그러한 배경에는 어쨌든 컴포넌트의 추상화, 즉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원들이요,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자원들이 뭐 스위치면 스위치, 아니면 뭐 방화벽이면 방화벽, 가상 서버면 가상 컴퓨터 또는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뭐 VM 같은 경우 하나의 컴퓨터, 그런 식으로 다 추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뭐 언어 배울 때 클래스 배울 때 추상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화벽 장치, 실제로 하드웨어 방화벽 장치에서 이런 장치냐, 아니면은 뭐 애저를 예를 들면 보안 그룹이나, 또 아니면 예전에는 서버도 구입할 때 항상 서버 스펙을 달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뭐 특정 회사의 무슨 컴퓨터면은 CPU가 어떻고 램은 어떻고 디스크 같은 경우 뭐 레이드 뭘 쓰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보고 했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환경 넘어오면서는 애저 같은 경우는 뭐 A1, A2, 뭐 DS1, DS2라고 해가지고서요, 이 가상 컴퓨터 유형이 있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용어가 달라요. T2.small, 뭐 M3.large 이런 식으로 쓰고요.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뭐 tiny, large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턴스 유형을 구분해서 씁니다. 어쨌든 간에
예전에 이게 서버 사양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거를 하나의 어떤 컴퓨터 유형 롤모델이 있어가지고 이거 선택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추상화가 되었다는 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인프라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쓸 때는요. 사람이 가서 직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치하면은 똑같은 비용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영업적으로 한 번 설치했으니까 두 번째는 좀 싸게 가시죠. 하시면서 좀 할인을 한다거나 어쨌든 비용이 계속 들어가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사람이 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추상화돼서 소프트웨어가 되면요. 복제가 되잖아요.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 페이스트. 즉 이런 이제 인프라에서 생성하는 여러 가지 코드나 그런 것들을요.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와 관련돼가지고서 크게 요 세 가지 꼭지를 해가지고서요. API라는 컨셉으로까지 쭉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에 관해서 저 사실 API 용어 처음 듣는 건 이 책이거든요. 이게 언제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비주얼 C++에서 뭐 윈32 API 참 마이크로소프트 있는 아무튼 윈32 API 한다고 해서 막 이제 배울 때 이게 뭐 아마 찰스 페조일트인가 뭐 그분이 쓰신 윈32 API 책을 상당히 부분 번역해가지고서 출간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번역했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간에 이럴 때 보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인터페이스, 어떤 뭐 파라미터를 뭐 넣고 그런 게 이제 API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꼭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은요. 지금 애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머신러닝 웹 서비스에서 아까는 뭐 이제 블루믹스가 많이 보여주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뭐 퀵스타트 해가지고 뭐 이런 값을 넣으면은 뭐 이런 샘플 코드 뭐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고 심지어는 뭐 이제 뭐 우리 뭐 공공 API, 뭐 오픈 API 그런 것도 API죠. 그렇죠? 다 API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API는요 굳이 근데 소프트웨어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국한되긴 하죠. 근데 소프트웨어에서 뭐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할 때 개발 쪽에만 국한된다기보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 서버를 생성한다거나 서버를 지운다거나 하는 그런 쪽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게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를 사용한 클라우드 제어를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각 웬만한 클라우드사는요. IBM 블루믹스도 마찬가지고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API 목록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애저 같은 경우는 클릭하게 되면은 애저 REST API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서요. 참고로 이제 애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런 API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파워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단넷 기반의 그런 이제 식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REST API가 이제 뒤늦게 좀 개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MS에서 이제 파워쉘을 계속 밀다가 이제 파워쉘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쓰니까 그리고 특히 항상 얘기하죠. MS에서 얘기할 때 3대 CEO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엄청나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REST API 같은 경우요. 이것도 기존의 파워쉘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한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API하고 관련된 쪽은요. 여기 이제 AWS가 사실 더 일찍이에요. 거의 클라우드 사실 인프라라는 클라우드 세계에서는요. 이 AWS가 거의 뭐 API 쪽은 먼저 디자인했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했고 API 레퍼런스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API 문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모든 문서는요 오픈스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해서 API 간단한 퀵스타트에서 번역을 하긴 했는데요. 상당 부분 보통 이제 저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API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지?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위한 문서라기보다 개발자를 위한 문서다 보니까요. 번역의 어떤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AWS 지금 홈페이지는 여기 링크는 한글로 가지만요. 실제 API 문서 보면은 다 영어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애저도 마찬가지로 API 문서는 영어로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오픈스택도 API 문서는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API 시작하는 뭐 시작 가이드 그런 문서는 그래도 이제
처음에 접근하신 분들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번역을 많이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거와 비슷한 문서들도 애저나 AWS도 한글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작년부터 다시 번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API 문서를 보면 다 영어로 나와 있긴 한데요. 한글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API를 파악했을 때 장점은요. 첫 번째로 이게 애저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보시면 여기 포탈 애저닷컴 해가지고 뒤에 보여드릴 내용인데 미리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여기서 웹에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가상 컴퓨터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없는 기능이 이 API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애저만 그런 게 아니라 AWS나 IBM 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외부로 이렇게 감싸서, 그러니까 이 각 회사들도 외부로 감싸가지고 개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API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 API를 직접적으로 호출하거나 아니면 SDK라고 해서 SDK 이용해서 호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들도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UI에서 기존 UI에 적용이 되지 않는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UI에는 늦게 반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API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요, 어떤 구성 요소가 실제로 정말 있는지, 그리고 이 요소가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진짜 개발 중인지, 그런 것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게 제가 봤을 때 API를 파악했을 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웹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클릭하는 것도 물론 괜찮은데요, 이제 API에서 우리가 보면 API에서 보는 거는 어떤 매개 변수가 오고 어떤 응답이 오느냐를 보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요, 실제로 애저에서 가상 컴퓨터는 이런 식의 인풋이 오면 이런 식의 아웃풋이 오는구나. 즉, 애저에서 가상 컴퓨터가 어떻게 추상화가 되어 있는가 생성하고 관리하려면 AWS나 IBM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스택 쪽도 마찬가지고요. 즉, 추상화되어 있는 기능이라는 그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동화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인프라, 예를 들면은 이제 항상 쓰다 보니까 보통 서버들 이제 세 그룹 해가지고서 웹단 하나 만들고, 그리고 중간에 미들웨어 레이어 하나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를 3개 꼭 만들더라. 그리고 그 3개는 각각 서로 통신될 수 있도록 항상 같은 네트워크 세팅하고 하더라. 그런 거 같은 경우는요,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항상 필요해서 미리 셋으로 만들어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회사 내부에서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이러이러하게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즉, 농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API 문서를 보면 정말 클라우드의 모든 기능을 알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자 쪽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진짜 보고서 정말 있느냐 없느냐, 있을 때 있다고 하지. 또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있습니다. 가보니까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개발자 분들이라면 API를 통해서 아마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어하는 방안이 어떻게 있느냐?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인데, 첫 번째는요, 웹 콘솔을 사용한 제어라고 해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웹에서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는요, 이건 구현된 것만은 다른데,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호라이즌에서 대시보드가 있지만은 API를 내부적으로 다 호출해가지고서 다 관리가 되고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애저나 AWS나 블루빅스 어떻게 되느냐? 공개를 안 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픈스택을 제가 봤을 때 시각으로 보면요, API를 쓰거나 SDK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내부적으로 웹에서 돌아가는 그 수많은 것들을 클릭하면서 뭘 다 처리해서 일일이 다 개발한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됐을 거라는 게 제가 오픈스택의 소스, 호라이즌 쪽이나 이런 거 API 문서를 예전에 봤을 때의 경험으로 봤을 때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명령어를 사용한 제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그래서 이제 터미널 접속하거나, 지금은 이제 우분투기 때문에 바로 터미널을 띄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해당 이런 이제 웹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에서 API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통신이 가능한다고 한다면은 그 API 서버에 직접 API 서버 쪽에서 콘솔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그 콘솔 명령어가 API 서버 쪽으로 내부에서 전달돼가지고서 API가 실행돼서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2에서 API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콘솔이라는 이런 멋진
명령 툴로에서 더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SDK 문서라고 해서 모든 클라우드, 애저나 애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클라우드 현재 인프라들은요, SDK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저 같은 경우는 SDK가 공개가 되어 있는 게 단넷 SDK. MS는 단넷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단넷 SDK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SDK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보통 이제 세미나 이렇게 외부에서 할 때 보통 추측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가 그리고 REST API에서 REST 파이썬 SDK예요. 파이썬 SDK는 요새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픈스택도 파이썬 SDK를 쓰고 있고요. AWS는 그런 쪽도 다 지원하고 있고요. 파이썬 쪽으로 뭐 머신러닝, 딥러닝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요. 되게 파이썬으로 SDK를 만드는 거는 일종의 추세 트렌드에 지금 속해 있어요. 근데 이제 MS 같은 경우는요, 단넷으로 해서 먼저 SDK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로 먼저 SDK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을까. 괜히 이제 파이썬 같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탭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MS 입장에서는 C샵으로 해서 다 뭐 객체 정의해서 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바로 컨버팅하기 더 쉽지 않았을까가 제가 생각하는 추측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SDK가 있고요. 블루믹스 같은 경우도 파이썬 SDK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간단한 뭐 개와 고양이 구분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버스하고 자동차 구분하는 그런 이제 예제가 있어가지고서 그 뭐 파이썬 SDK를 실행을 간단하게 해보고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 왜냐면은 오픈스택만 가지고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 조금씩 알아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안은요, 자동화 툴을 이용한 제어라고 해가지고서요. 일단 이거는 애저도 마찬가지고 블루믹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애저 같은 경우는요, 애저에서 이제 API 문서나 아니면 CLI 2.0 문서나 많은 문서를 해보다 보면요, GitHub 링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GitHub 링크로 가면요, 보통 버튼이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딱 그걸 클릭하잖아요. 그럼 그쪽 GitHub에 올라와 있는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애저 쪽으로 다 카피 앤 페이스트가 돼가지고서요. 애저 쪽에서 정말 생성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물어봐요. 거기서 예만 하면은 해당 GitHub에 올라와 있는 설정, 예를 들면 뭐 젠킨스라든가 여기서 뭐 개발료 CI라고 하는 것들이 다 설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바로 GitHub에서 실행 가능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성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다 스크립트화만 시켜놓으면 언제든지 실행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IBM 쪽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파운더라는 그런 API를 쓴다거나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설정을 다르고, 보통 오픈소스로 자동화 툴이라고 한다면 셰프, 퍼펫, 앤서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는 게 오픈스택 홈페이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오픈스택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설정을 다 퍼펫이라는 자동화 툴로 해서 하고 있고, 그 퍼펫에 대한 모든 설정이 또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뭐 설정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인증 서버가 있어요. 인증 서버를 딴 걸로 바꾼다 싶으면 여기 오픈스택 ID.org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커밋 딱 한 주 했던 건데요. 오픈스택 아이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개발 버전에 개발 API 인증 서버로 바꾸고 싶으면요, 제가 커밋을 한 줄 내려가지고서요, 이거 반영해달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커밋이 딱 머지가 되면은 한두 시간 이후에 인증 서버가 개발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실제는 자동화돼가지고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한 데브옵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API를 기반으로 해서요, CLI, SDK, 콘솔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 파트 2부터는 제가 애저의 예시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애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아까 잠깐 얘기드렸듯이 REST API를 이렇게 문서로 제공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한글 버전은 없는 상황이고, 한글 버전에 대한 번역 우선순위가 좀 약간 낮습니다. 딴 거에 비해서. 왜냐면은 애저 뭐 퀵스타트라든가 그런 문서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뭐 차차 반영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공식 사이트 가시면 REST API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REST API에서 실제 레퍼런스에서 제가 뒤에서 이 REST API 레퍼런스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이야기 드리고자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SDK라고 해가지고 이 API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출을 하셔도 돼요. 뭐 HTTP 뭐 리퀘스트 보내가지고 뭐 토큰을 넣고 해가지고서 보통 오픈소스 쪽 개발하시는 분 많이 쓰시는 게 CURL 그런 커맨드를 많이 쓰시는데요. 또는 뭐 크롬에 보면 제가 알기로 이게 제가 쓰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예, 이런 거 보시면요. 크롬 앱에 가지고 포스트맨이라는 이런 API 생성하는 툴도 있어요. 이런 걸로 하시면요. 쉽게 API 리퀘스트를 보내가지고서 리스폰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예, 실제로 근데 뭐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단넷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거나 실제로 뭐 단넷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거나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파이썬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면요 여기 있는 SDK를 쓰시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치? 이런 SDK도 공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K는 지금 얘기는 이 세 가지가 아까 그 URL에서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애저 같은 경우는 관리 도구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즉 애저에서 여러분들이 이 웹에서 이 웹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리소스 그룹을 클릭해서 뭐 이것저것 제가 두 개 만드는 게 있는데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추가 하면은 해당 리소스 그룹에 추가를 하고 여기서 제가 뭐 우분투 검색을 하면은 우분투 16.04 LTS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서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꼭 애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MS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우분투 컴퓨터라서 시연하기가 애매하지만은 파워쉘에서 명령어로 해가지고서 이 가상 컴퓨터를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애저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GitHub 같은 데서 링크 클릭하면요 바로 스크립트가 다 나와가지고서 클릭하면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S는 처음에 애저가 사실은 이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다기보다요 파스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9년에 애저를 써왔을 때의 느낌이, 경험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애저가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앱을 빌드해서 실제 실행하면은, 그러니까 퍼블리시, 게시를 하면은 애저 클라우드 위에 앱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그래서 인연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애저 CLI입니다. 이 애저 CLI는요,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MS는 원래 애저 CLI라고 하면 파워쉘이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 써요, 사람들이. 근데 또 재밌는 거는 MS 기반에서 개발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파워쉘을 여전히 학수고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은 이건 파워쉘부터 포함돼야지 왜 딴 데부터 포함되냐 그렇게 얘기가 피드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험에 따라 가지고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이 차이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애저 CLI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파워쉘만 하다가 더 이상 이제 파워쉘은 안 되니까, 노드.js 기반을 가지고서 크로스 플랫폼, X라고 보통 크로스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크로스 플랫폼 애저 CLI라고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보니까 대세는 파이썬 기반의 어떤 명령 프롬프트 트리거라고요. 그래서 현재 애저 CLI 2.0은요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진짜 MS가 뭐 오픈소스를 진짜 오픈소스와 진짜 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윈도우, 맥OS, 리눅스 등에서 다 설치해서 실행이 가능한 애저 CLI 2.0이라고 굳이 붙여서 우리 뭐 전자정부 2.0 하는 것처럼 그런 거 MS에서 한국에서 배워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느 다양한 플랫폼 다 설치 가능하고 공통된 명령어 집합을 쓸 수 있도록 한 관리도구가 나왔고요. 이게 올해 2월 27일 릴리즈가 공식적으로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부터인가 베타 서비스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식 릴리즈로 나온 거는 2월 27일 릴리즈가 됐고요. 버전이 조금씩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패치가. 제가 아까 한 번 더 확인했을 때가 2.0.7인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저 CLI 2.0의 특징은 뭐냐? 컴퓨터에만 국한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즉 인프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아까 보시면 뭐 이제 시큐리티 그룹에서 방화벽에 뭐 그룹 포트 추가하는 거 그런 거 포함해서 네트워크 생성을 포함해서 애저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파스 애저 위에서 웹 서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서비스한다. 그런 것도 애저 CLI에서 명령어로 다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목표로 삼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요. 지금 요새 대세가 뭐 컨테이너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가상머신은 이제 끝났다. 컨테이너다. 그래서 이제 애저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또 가고 있냐면요. 애저 가상머신 서비스하는 거 위에다가 컨테이너 서비스를 올릴 수가 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용 컨테이너 서비스. 그 위에서 컨테이너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별도의 포털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그거를 회사에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것도 MS에서 직접 지원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애저 CLI 명령어에서 애저 뭐 AZ, ACS 한 칸 띄고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생성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요. 이 애저 CLI 2.0이 진짜 애저 위에서 올라가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도록 하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다양한 OS, 더 이상 이제 MS 하면 윈도우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애저 얘기하면은 그냥 플랫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 다 지원을 가능하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심지어 라즈베리 파이에도 한번 설치해봤거든요. 아주 잘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호환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지원하려고 하고요. 오히려 윈도우즈로 호환성이 떨어져요. 파이썬이 윈도우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요. 파이썬을 추가로 설치하셔야 되는데 윈도우에서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이 python.org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받는 방법과 또는 시그인이라는 것에서 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아니면 배시온 윈도우즈라고 해서 최근 윈도우즈 10에서 지원되는 이런 것도 쓰실 수가 있어요. 요 환경에 따라서 세팅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애저 CLI 2.0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헷갈리는데 그러신 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OS를 지원한다는 건 큰 장점이고요. 애저 CLI 이전 버전 크로스 플랫폼 애저 CLI는 Node.js 기반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보다 설치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모두 동일한 명령어 집합을 다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OS가 달라져도. 참고로 오픈스택 얘기를 아예 안 하면은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제가 혼나겠죠. 오픈스택도요. API 이렇게 CLI를 해서 다 명령어가 있어요.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는 사실 오픈스택에서 이렇게 API가 나오고 명령 프롬프트가 나왔던 게요. 사실은 아마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존 EC2의 API를 보고서 그거를 많이 이제 배워가지고서 학습해서 나왔던 게 많고요. 각각의 API가 오픈스택은 컴퓨트, 아니면 뭐 네트워킹, 인증, API 문서를 따로 제공하고 버전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따로따로 CLI 개발 작업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통합해서 오픈스택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MS에서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서 AZ라는 통합 명령어로 나와 있는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파이썬 패키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애저 CLI 2.0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요. 애저 CLI 2.0.7에서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핵심 큰 껍데기만 있어요. 즉,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상머신들 생성하는, 가상컴퓨터 생성하는 컴퓨터 쪽이라면요. VM과 관련된 PIP로 해서 하나 더 설치하신다거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해서 이거 프로그램 딱 하나만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같이 받아가서 설치를 해야, 예를 들면 이제 뭐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ACS가 아까 컨테이너 서비스 얘기했는데요. ACS가 있으면은 ACS 기능을 AZ 명령을 쓸 수가 있고요.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애저 쪽에 CLI가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클라우드 쉘을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MS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요.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애저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뭔가 명령 프롬프트로 비슷한 게 있잖아요. 클릭을 하시면요. 잠시 기다리면은 배시라고 해서 기다리고 클라우드 쉘이
요청이 됩니다 해가지고서 잠시 기다리면은 예, 터미널과 연결합니다 해가지고서 쉘이 나와요. 리눅스 쉘. 예, 이거는 지금 프리뷰 기능이긴 한데 예,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파워쉘이 오히려 포గిం순이고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여기 보면은 AZ하고 해가지고 커맨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 피드백이 아니 윈도우에서 왜 이렇게 설치하기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아예 이 애저 위에다 올려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걸 내부적으로는요 애저에서는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컨테이너가 독립적으로 생성되게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예, 이런 것도 되고요. 예, 제가 여기서 AZ 명령어 컨트롤 C 컨트롤 아이고 이게 제가 PC가 달라져가지고 뭘까? 예, 아무튼 카피 페이스트 돼요. 복사, 예, 붙여넣기 AZ 돼요. 예, 카피 페이스트까지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은 AZ에서 제가 컨트롤 C 딱 누르잖아요. 그럼 뭐 파이썬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위에 화살표 누르면은 이전 명령어 다 볼 수 있고요. 예, 그냥 하나의 리눅스 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 안에.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다른 클라우드는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블루믹스나 그런 데서 제가 이런 건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요. AWS도 저 아직까지 본 적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부적으로는요, 리소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서요, 내부적으로, 잠시만요. 예,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쉘 스토리지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두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그 저장소 계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저장소 계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뭐 파일 같은 경우는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탐색해서 여기가 나오려나? 이게 왜냐면은 환경이 바뀌고 하면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환경에서 훨씬 나오는데 다음에 여기서 보겠습니다. 파일 서비스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폴더가 있고요. 이 폴더 안에 클라우드 ASDF.txt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 만든 겁니다. 여기서 파일을 쓰기,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클라우드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있어요. 예, 이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폴더에다가 파일을 만드시게 되면은 해당 파일은 아까 얘기했던 애저 여기 저장소 계정에 같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잠시만요. 실제 가면 클라우드.콘솔이라는 디렉토리 안에요. 굉장히 큰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5기가짜리. 이 파일이 뭐냐면요. 아까 PIP 해가지고 막 설치되는 AZ 해가지고 명령 그 셋 뿐만 아니라 요 아까 리눅스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파일들이 여기 다 저장돼,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우시면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우시면은 다시 만들라고 나와요.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만들라고 나옵니다. 즉,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저장소 계정만 쓰고서 이 저장소에 대한 계정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5기가짜리 파일하고 내부적인 파일이거든요.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시면은 요거를 필두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떤 세상이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클릭해서 했던 모든 명령어가 예를 들면 제가 AZ group create -n 해가지고 ASDF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요, 항상 제가 가끔 명령어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럼 ASDF라는 그룹이 실제로 이 위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빠졌죠? 그쵸? -n 해가지고 코리아 센터럴 예, 한국, 중국 이것도 다 명령어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시간상 뭐 예, 아무튼 ASDF 로케이션이 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리소스 그룹 보면은 3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SDF가 생성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 하는 것들을요 CLI에서 다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세상이 진짜 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직은 미리 보기라 가지고 버그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MS는 피드백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영어로 주시면은 상당히 빨리 발명이 될 거고요. 한글로 주시면은 좀 늦게 발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아까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고요.
세 번째는 AZ 컨피규어가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팁이라서 그러는데요. AZ 컨피규어가는요, 기본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AZ 쓰셔가지고 아웃풋을 보기 제이슨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데 제이슨을 여기서 다 보고 싶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아웃풋을 여기서 Y 한 다음에 아웃풋을 제이슨으로 할 거냐, 테이블로 할 거냐, 이걸 다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애저를 전문으로 쓰시는 분은 계정이 구독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로케이션 해가지고 한국 중부도 제가 코리아 센터로 썼잖아요. 그런 것들 이 명령어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약간 팁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오버가 되는데 아무튼 결론을 드리자면요. 애저 CLI 이전에 과연 코딩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코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와요. 파워쉘로 봤을 때는 파워쉘은 코딩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도 저는 가끔 듣거든요. 그럼 쉘 스크립트는 코딩일까? 좀 애매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데브옵스라는 말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데브옵스라는 말이 나오고서는 이게 참, 듣는 사람 입장이니까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되게 달라져요. CEO는 이제 2명 쓸 거 1명만 쓰면 된다고 하고, 개발자는 내가 운영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운영자는 내가 개발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현실 상황에서 보면요. 대부 쪽에 하시는 분들은 뭐 아마존, 특히 AWS는 스타트업에서 수많은 걸 디플로이 하면서요. 운영자의 시각으로 같이 활용하면서 데브옵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운영자분들은요. 개발자 쪽보다 느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쪽으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데브옵스가 결국은 지금 자꾸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흐름 자체가 크게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애저 CLI라고 해가지고서 API 코딩 컨셉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 여러분들이 뭐 제이슨 뭐 파싱하고 그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은 이런 컨셉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구나를 아시면요. 개발자시라면 운영 시각을 좀 더 느끼실 수 있고, 운영자시라면은 개발자 시각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요, 상호 운영성이에요. 즉, 애저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며, MS는 정말 이아스, 파스, 사스 다 하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표준을 리드하는 걸 참 좋아해서 AZ 커맨드 만들어서 지금 표준을 싹 정의하고 거기서 모든 이아스, 파스, 사스까지 다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다른 API 같은 경우는요, 그런 컨셉까지 생각을 못해서요,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한때는 아마존 EC2 API랑 어떻게 호환성을 맞추느냐 해서 뭐 호환성 테이블을 만들든지 직접 호환을 하는 그런 이제 API를 따로 개발한다거나 셋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파운더리라고 해서 이쪽 같은 경우도요, 블루믹스에서 생성하실 때, 이쪽은 사실 파스 API이긴 한데요, IBM 쪽에서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오픈스택 위에 올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API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이쪽 그룹하고 이쪽도 파운데이션 쪽이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운데이션 그쪽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합해가지고서요, 파스에서 표준이 되는 API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나중에는요,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픈스택 있는 거를 애저로 어떻게 옮기느냐, 애저에 있는 거를 오픈스택 어떻게 옮기느냐, AWS에 있는 거를 오픈스택 어떻게 가져오냐. 그 결국은 또 API 호환성이라는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많이 작업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스크린샷인데요. 심지어 제가 보여드릴 건 첫 번째. 애저는 정말로 파스까지 지원하려고요. 애저 커그네이티브 서비스까지도 명령어셋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아직 목록밖에 안 나옵니다. 헬프 치면 목록밖에 없어요. 목록밖에 없습니다만은 계속 버전업을 시키면서 아까 보셨던 그것도 이제 웹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CLI에서 점점 다 만드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느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IBM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 이아스 쓰고 클라우드 파운드리 파스를 써가지고서 자신들의 표준을 뭔가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어요. 애저는, MS는 인프라부터 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표준을 리드하겠다고 해서 애저 CLI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MS의 파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고 하시면요. 사실 첫 번째 발표랑 세 번째 발표랑 제가 하는 발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전혀 관련이 없지 않은
분석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